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는 시간,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의정 포커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분의 목소리 들으면 금요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민자영 리포터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장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네, 오늘 이제 2024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네. 설레면서도 아쉬우면서도 기분이 어떠세요? 예전에는요, 정말 이 한 해 한 해 가는 게 너무너무 설렜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앞자리가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좀 보급한 마음도 들고 네,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4 되면 또 달라져요. 그래도 의미 있는 또 네. 기분 좋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현장의정 포커스 어떤 의원의 어떤 이야기 함께 할까요?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제10선거구 고은정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이 12월 27일, 벌써 12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예.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이 되면 SNS에서도 그 해의 사진을 선정해주는 기능이 나오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올해 나는 어땠나 정리해보는 시간도 갖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직업병 때문인지 올해는 어떤 이슈들을 좀 많이 다뤘나 이런 것들도 찾아보는데 네. 혹시 우리 이유나 아나운서는 2024 방송하시면서 어떤 이슈가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저 아무래도 아침에 나오잖아요. 날씨를 꼭 얘기하잖아요. 오, 여름에 너무 더웠다. 맞아요. 그리고 더위가 너무 오래 갔다. 오. 그런데 11월에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인 것 같아. 맞아요.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이제 현장의정 포커스 반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많이 제가 취재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고령화나 저출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미래 인구에 대한 문제들도 이제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구나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고은정 의원의 의정활동도 다양한 연령대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 안에서 경기도의회가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었는데요. 일단 저출산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아이 돌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살펴볼 텐데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돌이 지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했고 하원 시간이 4시쯤 되거든요. 예. 근데 이때는 사실 한창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취재나 방송이 잡히는 일도 있어서 급하게 친정 어머니 아니면 옆동 이웃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 아마 이런 상황이 저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네네. 물론 지금도 다양한 돌봄 기관과 정책 또 제도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경기도가 지난 4월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가 하나 있어요. 아동 돌봄 기회소득과 관련된 조례인데요. 아동 돌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도민들에게 이 소득과 관련한 내용인데 이게 왜 필요한지 일단 고은정 의원의 설명부터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군요.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또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이루어가는 또 효과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높이고요. 돌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하는 문화를 좀 확산시킬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이제 저출생 시대, 고령화 시대에 또 일가정 양립하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동 돌봄 기회소득 관련 조례 일단 설명 들어봤는데 사실 뭐 그동안 돌봄 정책들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자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도 실제 우리 엄마 아빠들은 많이 부족하다 얘기 많이 하세요. 맞아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다 함께 돌봄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이나 공동육아 나눔터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동돌봄 자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지금도 돌봄의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또 농어촌 지역이나 이 공적 돌봄 시설이 없는 지역의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주 배경 아이들, 또 장애 아동들의 경우에는 기존 돌봄 시설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까지도 함께 돌봐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해결책 중 하나를 마을 공동체에서 찾아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이웃들과 함께 공동 육아 또는 보육을 할
할 수 있는 곳, 멀리 가지 않아도 잠깐이라도 쉽게 아이를 부탁하고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이런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아동 돌봄 분야에서도 기회소득을 제공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기회소득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일단 기본소득은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조건적으로 보편적, 누구나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예. 기회소득은 일정한 대상이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소득을 지급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갖습니다. 조건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 경기도 민선 8기 경기도정을 대표하는 정책 중 하나로요.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가치를 창출하고는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민을 재조명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 정책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분야에서 일종의 봉사 개념으로 누군가를 위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보상 없이 계속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속성도 끌고 가고 계속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 긍정적인 가치를 끌어내는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기도가 소정의 소득을 지급합니다. 현재 장애인과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이렇게 5가지와 더불어서 아동돌봄 기회소득까지 더해져 있고요. 이 아동돌봄 사업까지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아동들을 위해 나서는 분들에게 소정의 소득을 제공하면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해내고자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조건에 대해서 고은정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에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대상은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돌봄의 영역이고 하기 때문에 범죄 경력이 있으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조직에 의해서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경로당 그리고 주민 공동시설 등에서 아동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마을의 특성과 이러한 여건에 따라서 돌봄 공간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공간에 대한 조건도 있어요. 아이들이 충분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 1인당 1평 정도의 공간이 주어지는 그런 곳으로 권장을 하고요. 만약에 공간 확보가 좀 어렵다면 현장 확인을 직접 하면서 더 작은 면적이라도 이 돌봄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은 최소 5인 이상으로요. 안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야 하고요. 네. 이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 모임을 비롯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작은 도서관 등 참여가 가능합니다. 1인당 20만 원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5명의 경우에는 한 공동체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예,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마을 공동체가 아이를 돌본다.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단 뭐 어떤 전문가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각자가 또 지니고 있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들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동화책을 잘 읽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정서적인 또 물리적인 교육적인 지원들이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고요. 이러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자아 존중감을 키우는데 필요한 경험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 단위 내에서 이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을 내에 아동 돌봄 공동체가 있다는 거는 아이들이 조금 더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또한 제공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마을 공동체 자체만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지방 정부, 중앙 정부 이렇게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가는 협력적인 관계가 됐을 때는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이렇게 뭐 보육, 뭐 육아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 너무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들이 많긴 한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 맡기는 곳이잖아요. 사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조금 발생했었고 이런 걱정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또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있고 또 아동이라는 대상적인 부분에서 절대로 이 부작용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그럼요.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앞으로도 필요한 안전장치가 있다면 계속해서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또 매해 성과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규모를 정하고 또 과감하게 또 개선할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아동 돌봄 기회소득 관련해서 돌봄 활동 모니터링과 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활동 일지를 통해서 돌봄 활동의 실태를 또 파악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이제 무작위로 전화나 이제 방문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해야겠죠. 꾸준한 모니터링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반응들은 어때요? 일단 너무 좋아요. 시범 모집 기간을 가졌었는데 모집 기간 열흘 만에 당초 목표로 삼았던 사업 규모의 25%를 이미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예. 본격적인 시행이 되면서 이제 100곳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96곳의 돌봄이 이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받을 수 있는 참여 공동체는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아이들에게도 좋지만 또 이제 경력 단절이 왔던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 네, 또 그런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후 지역 단위의 돌봄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적인 기반도 차츰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러면은 사실 우리 요즘 또 이웃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웃 누가 사는지 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 많은데 좀 더 가까워지면서 뭔가 좀 이런 사회적으로 조금 더 따뜻해지는 그런 계기도 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 나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까지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중장년층으로 넘어가 봅니다. 예. 고령화와 함께 노인 문제는 역시나 많이들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아동들이나 노인들에 좀 집중이 된 정책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좀 소외되고 있나 하고 느끼는 게 바로 중장년층인데요. 예. 그래서 고은정 의원이 지난 4월에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해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고은정 의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장년층은 여전히 생산 가능 인구에 포함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령화와 또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서 취업이나 창업에 굉장히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40대에서 50대 초반의 경우는 경제적인 책임이 큰 시기이지만 사실은 이제 구조조정이나 기술 변화로 인해서 실직이나 이런 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시기의 지원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또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보여지고요. 지역사회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최진만 기자가 없지만 최진만 기자 있었으면 많이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이제 최진만 기자의 그런 나이들이 많이 고민하는 네. 내용들일 것 같은데 아니 그렇다면 조례에 있어서 뭐 어떤 내용들이 개정이 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이 이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복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지원 대상 또한 중장년층으로 같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단 폐지를 했고요. 이 주요 내용을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을 해서 통합 운영하고자 함이 가장 컸습니다. 예. 더불어 그동안 중장년을 5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잡았지만 개정 조례안에서는 40세에서 65세로 이 지원할 수 있는 연령대를 조금 더 넓게 잡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되었던 이런 40대 이상의 이제 분들도 좀 많이 지원을 받게 되고요. 이와 함께 노후 준비 지원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향상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지원 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내용을 더 탄탄하게 만들었어요. 이와 함께 취업이나 창업 지원, 또 사회 공헌 활동, 건강 증진과 가족 생활 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좀 더 확대를 하고 이를 통해서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게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은정 의원은 어느 한 연령대에만 집중되는 지원이 아니라 이게 좀 모두가 지원이 좀 연결이 되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지는 그런 경기도를 꿈꾸고 있었는데요. 이런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또 앞으로 꿈꾸는 목표도 함께 들어보시죠. 도민들의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일단 청년과 중장년층을 일단 정책을 연결시켜서 세대 간의 어떤 균형 발전을 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구 구조가 급격히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빈틈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청년과 중장년층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어떤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경기도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좀 목표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은정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만큼 계속해서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걱정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아동 문제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또 경기도 지원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니 아까 근데 40대를 그 중장년층을 40대까지 아래로 더 넓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청년을 40대까지 해주면 좋을 텐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아니 네. 그래도 뭐 이제 그만큼 지원 폭을 넓혔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중장년이 됐네요, 저는. 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현장의정 포커스 함께했고요. 오늘은 고은정 의원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민자은 리포터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